어,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라이브 코딩이라는 용감한 주제로 이것에 시험 발표하게 된 코로검이라고 합니다. 저는 GDG 인천이라는 감사합니다. 네, 전 GDG 인천이라는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지금 풀타임으로 플러터 모바일 앱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드 목표입니다. 이런 말 자주 듣는다라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려는데 직장 상사가 플러터가 쉽다면서 게시판 하나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로그인을 붙여야 된대요. 게시판인데 로그인 필요하겠죠. 누가 썼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백엔드는요? 라고 물어보면은 백엔드는 없습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는데 여기서 요구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멀티플랫폼인 플러터니까 앱이랑 웹이랑 둘 다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 저는 오늘 요거 세 가지를 활용해서 게시판을 만들 겁니다. 아마 코팽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요 로고들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혹은 저 끝에 로고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파이어베이스가 올해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로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라이브러리에서 뭘 쓰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보고 나서 이제 라이브 코딩으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플러터입니다. 저는 리버팟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리버팟 쓸 거고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저는 제너레이터를 쓰는 거를 꽤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너레이터 쓰는 거를 시연을 같이 할 것 같아요. 리버팟 제너레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어노테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노테이션이 달려야 빌드 러너가 돌면서 얘를 잡고 빌드를 해줘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을 쓸 거고요. 이번 라이브 코딩을 준비하는데 좀 머리가 아팠던 이슈인데 리버팟 린트가 요새 동작을 하다 나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슈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일단 리버팟 린트를 쓰면은 좀 더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버팟 제너레이터를 쓰는 시점에 빌드러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빌드러너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코드를 자동 생성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버팟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버팟에서 쓸 인터페이스를 개발자가 작성을 해 놓으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될 구조체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 주어서 코드에 바로 넣는 절차를 진행을 하는 그런 코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이동이 되다 보니까 필수 불가결하게 고라우터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디버깅을 하는 시점에서 좀 더 쉬운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로거라는 걸 썼고 그리고 슈퍼베이스랑 연동하기 위한 슈퍼베이스 언더바 플러터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백엔드를 직접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개발자면은 노드.js라든지 스프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굉장히 복잡한 아키텍처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일단은 저는 요청을 해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스폰스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 구조체를 직접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요새는 완전 관리용 클라우드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그러면은 한번 안 써봤던 걸 써보자라고 해서 이번엔 파이어베이스가 아니라 슈퍼베이스로 용감하게 도전했다가 삽질을 좀 하게 됐는데 왜 삽질을 했는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슈퍼베이스에서 사용한 기능은 인증을 위한 어스 그리고 게시판을 저장을 하고 불러와야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좀 독특하게 엣지 펑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엣지 펑션이 뭐냐라고 하면은 AWS에 있는 람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해서 쓰는 타입인데 백엔드 코드를 여기다 구현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데노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하고 타입스크립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드를 보시면 이거 백엔드인데 싶으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이어베이스입니다. 호스팅하려고 썼습니다. 호스팅 목적점 외에 파이어베이스에서는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설명을 하고 이제 제가 기능을 하나를 빼놓았는데 그걸 직접 구현하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Q&A는 나중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쓸 거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를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요 에뮬레이터를 놓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구조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본 코드는 제가 쉽게 이게 늘줄이 되는데 여기는 늘줄이 안 돼서 좀 작지만 대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폴더 버전은 대충 이렇습니다.
LIB 밑에 메인이 있고 라우터 있고 시크릿이 있는데 시크릿은 안 열어드릴 거예요. 여기 안에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인증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하는 일은 뭐 간단하죠. 그냥 메인 함수에 플러터가 실행이 되기 전에 필요한 기능들을 호출을 하고 그다음에 슈퍼베이스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그러면 슈퍼 URL이랑 슈퍼 API 키가 있는데 얘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은 얘는 시크릿 안에 있어요. 그리고 run app 프로바이더 스코프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리버팟을 쓰기 때문에 프로바이더 스코프가 달리게 됩니다. CRUD 앱을 실행을 하게 되고 CRUD 앱은 간단하게 라우터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컬러에 대한 스위치는 파란색으로 처리를 해놨고 그다음에 라우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우터 객체를 선언해놨습니다. 라우터 객체는 어떻게 위치를 해있냐? 그럼 파트로 분리를 해놔서 사실상 한 파일에 있는 것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뭐 언더바를 붙여도 되긴 해요. 메인 아니면 라우터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쓸 경우에는 앞에 언더바를 붙여서 프라이빗으로 처리를 해놓고 쓰긴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약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고라우터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처음 위치할 곳은 홈이고요. 크게 라우터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홈에서 뻗어가는 홈 라우터 그리고 로그인을 시키기 위한 로그인 라우터 그리고 리다이렉트를 걸어놔서 인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로그인으로 던져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리다이렉트 쪽을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로가 로그인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포함이 되어 있고 유저가 있다라고 하면은 로그인 된 유저를 로그인으로 던질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무조건 홈으로 보내주게 설정을 해놨고 반대로 로그인한 유저가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로그인으로 던지게 해놨습니다. 그 대신에 로그인의 이하 그 라우트 중에 그게 있어요. 회원가입을 위한 라우트.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걸러집니다. 로그인 라우터를 보게 되면은 로그인 라우터 하위에 사인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패스가 로그인 그다음에 슬래시 사인업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데 컨테인스를 쓰면은 로그인이 패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러려고 고라우터를 쓰기는 해요. 사실 고라우터 플러터 개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증일 거예요. 플러터보다 버전업이 굉장히 빠르면서 지금 14점 몇까지 올라갔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홈은 간단합니다. 홈은 간단하게 게시판을 보여주는 리스트가 여기 홈에 위치하게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위한 라이트 그리고 글을 삭제하기 위한 딜리트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CRUD에서 뭐가 빠졌죠? 업데이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는 업데이트를 직접 여기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하기 위한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하기 위한 사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 탈퇴는 구현을 안 했어요. 그것까지 했다가는 시간이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리고 라우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 커먼, 홈 이런 식으로 폴더 구조를 가져갔는데 커먼부터 볼게요. 커먼에는 CRUD 익셉션이라고 해가지고 안에서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구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 같은데 사실 요거는 저희 내부에서 그냥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거는 어스에 들어가면 어스 익셉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메시지를 준비를 해놔서 각각의 다이얼로그를 띄울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았고요. 커먼에서 볼 건, 그리고 로거. 실질적으로 오늘 개발할 때 로거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런 식으로 파이널로 로고를 선언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로거를 호출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티 로거 프린터를 붙여놓으면은 작업을 할 때 색깔로 아주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나오는데 iOS를 쓰면 색깔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어스 이세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에 이제 UI들을 전부 다 몰아놨는데 로그인을 하기 위한 로그인 페이지와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기 위한 사인업 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실 밑에 코드 상태가 지금 굉장히 엉망이기 때문에 요거는 깃을 나중에 공을 드릴 테니까 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제너레이터를 쓸 거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으로 리어팟이라는 걸 쓸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기 위한 과정들이랑 그리고 최초에 빌드 됐을 때 클라이언트를 미리 레이트라고 선언해 놓은 이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줄 겁니다. 빌드는 사실 여기서 위젯에서 하는 빌드랑 좀 다른 게 이 노티파이어 프로바이더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동작하는 함수들을 여기다 넣어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니스테이트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왜 명칭 빌드라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조금 위젯의 빌드랑 좀 다른 느낌이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기 위한 로그아웃 함수, 로그인을 하기 위한 로그인 함수 두 가지 준비해 놨고, 스파베이스를 쓰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인증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 us sign in with 패스워드, 그러면 이메일 패스워드 전달하는 것으로 바로 로그인할 수 있고, 그럼 다른 소셜 로그인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면은 여기서 사인업 하고 다른 오어스 같은 것들을 여기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SSO라든지 OTP를 위한 로그인,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이메일 패스워드 형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로그인을 하고 나서 세션이랑 유저가 생기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빈 값을 내보내 빈 값이 아니라 로그인이 처리되었다는 처리를 하고 넘어가고, 문제가 생기면은 true, false 두 가지 값으로 나눠서 응답을 해놓게 대충 떼어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인업을 준비를 해서 내보내는 게 맞을 거예요. 로그인 스테이트 success, 로그인 스테이트 에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약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해놨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로그인 false를 놓고 스테이트는 async 에러. 어싱크를 붙인 이유는 얘는 어싱크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싱크가 붙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쓸 때는 보면은 로그인 페이지에서 갖다 쓸 때 확인을 해보면 어싱크 프로바이더를 갖다 놓고 스테이트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사실 왓치로 하면은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리슨으로 해놓은 이유가, 어싱크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하는 동안 로딩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로딩 상태로 빠질 때마다 뷰가 리빌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리슨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현을 했고, 로그인은 뭐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한 프로바이더도 같이 볼게요. 프로바이더도 로그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로그아웃을 왜 붙여놨지? 네, 쓰이지 않는 함수인데 주소가 막아 놓을게요. 복붙하면서 잘못 달려온 것 같아요. 사인업 하는 거는 간단하게 사인업만 있습니다. 로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스에서 사인업 함수가 바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바로 넘겨주기만 하면은 사인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트라이에서 캐치절에서 잡혀서 어떤 이슈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대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인업도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이제 로그인 됐을 때 홈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홈은 되게 간단합니다. 홈은 컨슈머 위젯으로 구현을 해놨고, 로그아웃을 하기 위한 앱바에 버튼 하나만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하기 위한 페이지 이동 두 가지 앱바가 액션에 달려 있고, 그리고 바디에는 홈 컨텐츠라고 해서 어싱크 프로바이더가 로딩 중일 때 에러를 뱉었을 때 상황을 대응을 하고 있고, 값이 내려왔을 때 이제 리스트가 비었으면은 노 데이터, 리스트에 값이 있으면은 리스트 타일을 잘 뿌려줘서 UI를 구축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홈 쪽에는 프로바이더가 없는데 사실 보드에 있는 프로바이더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프로바이더가 홈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바이더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홈이랑 얘랑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사실 의미 있는 네이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제 철칙을 지키지는 못한 것 같네요. 빌드를 하는 시점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인스트를 가지고 오고, 여기서 이제 펑션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코드가? 좀 더 확대해 드릴까요? 괜찮으신가요? 보통 클라이언트 인스턴스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찔러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갑자기 저도 코드가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DB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DB에서 접근을 할 경우에는 웹에서 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디버그 모드를 실행시키는 순간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보여요. 굉장히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펑션을 쓴 이유가 백엔드를 실제로 쓰는 것처럼 필요한 데이터만 딱딱딱딱 맞춰서 가지고 오게끔 하고자 펑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invoke crud 펑션이라는 걸 호출했고, 이 crud 펑션이 위치한 거는 이 설명 끝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서드를 get을 호출했을 경우에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보드 리스트들을 쫙 다 갖고 오게 해서 코드가 설계가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객체 변환한 다음에 리스트를 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뿌려진 리스트들은 홈에 잘 안착돼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쭈쭈쭈 나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슈퍼베이스에 있는 코드를 봐야 되는데 슈퍼베이스 코드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따로 관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모노레포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펑션스 안에 들여다보면은 아까 봤던 함수명 있죠? CRUD 펑션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웹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콜스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오리진은 모두 다 허용하도록 했고 그리고 메서드를 전부 다 바뀌기로 했습니다. 메서드별로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게 레스트풀하게 일단은 백엔드를 설계를 했고요. 인터페이스로 보드 디테일, 뭐 타이틀과 컨텐츠 그리고 작성자 아이디 정도만 받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get 보드라고 하면은 특정 아이디를 넘겨서 받는 경우에는 특정 보드를 찾아서 가지고 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올 보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보드스에 있는 모든 값들을 셀렉트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딜리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넘겨서 주어지게 되면은 일반적인 서비스에서는 그냥 디스플레이에 불린 값을 줘가지고 처리를 하겠지만 지금은 귀찮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립니다. 보드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DBA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업데이트 보드도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정 아이디와 보드의 값이 넘어가면은 하게끔 설정해 놨고 여기 잘못 들어간 게 있네요. 에러가 터질 뻔했네.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슈퍼베이스를 배포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보드가 넘어오면은 보드 테이블에 인서트하는 것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데노라는 프레임워크를 써서 서버를 가동을 하고 들어오는 메서드에 따라서 처리를 해줍니다. 옵션이라는 메서드를 넣게 되면은 그냥 스테이트 체크를 하기 위한 OK가 넘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외에는 슈퍼베이스 URL과 키를 확인을 해서 작업을 할 건데 플러터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이닛했던 클라이언트를 쓰게 되면은 이 값이 자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실행이 되면은 이제 아이디 값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그런 것과 포스트와 푸신 경우에 넘은 바디를 파싱하는 추가 코드가 들어가 있고 메소드별로 그냥 일반적인 개 아이디가 같이 넘어오게 되면은 특정한 객체를 확인하기 위한 겟보드가 호출이 되고 푸스로 들어오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해주는 식으로 작업을 해놨고 딜리트 메서드로 들어오게 되면은 특정 아이디를 찾아서 지우는 코드 그리고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크리에이트 보드는 그냥 포스트라고 메서드가 넘어오면 설계를 해놨고 get이 두 가지이지만 아이디가 넘어오지 않으면은 모든 보드 객체를 보여달라라고 구현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냥 백엔드 코드인데 싶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백엔드 코드까지 만들어 두었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안 되면 어쩌지? 걷는 거는 없어서 돼야 되는데요. 가끔씩 이럴 때만 안 되더라고요. 끔찍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함수 하나 지웠는데? 네, 실행이 잘 됐고 네, 로그인 페이지가 잘 떴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테스트 계정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어요. 테스트 크로곰.dev 아모드 1QEW324 로그인 하게 되면은 로그인 잘 되고 지금 처음 만든 거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없겠죠. 그러면은 로그아웃을 하고 회원가입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1 코드 팩토리 IO QEW324 국룰 아무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회원가입이 잘 됐네요. 잘 작동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글도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 한국어를 넣는 거를 테스트 안 해봤는데 해놓고 싸우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잘 들어갔네요. 그리고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딜리트 버튼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로그인해서 들어왔으면 안 보일 거예요. 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쓴 글이면은 이렇게 지워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 자, 그러면은 일단 플러터 쪽 코드는 봤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베이스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드 하나 그냥 만들어져 있어요. 컬럼은 5개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그냥 크리에이트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네임, 컨텐츠, 라이트 아이디 아까 있는 거 그대로죠. 그리고 아이디가 있고,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UUID인데 포린 키가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에디트 테이블로 보게 되면은 UI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보면 포린 키가 어디에 네, 어스의 유저 아이디랑 묶여 있습니다. 포린 키 같은 것도 이렇게 쉽게 묶을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맨 처음에 구현할 때 조금 살짝 헤맸던 건데 DB를 설정할 때 그 규칙 같은 걸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다 없었는데 딜리트 할 때랑 인서트 할 때랑 셀렉트 할 때 전부 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좀 이따 업데이트를 할 때도 처리를 할 텐데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시간이 안 되면은 웹 배포하는 것까지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지금 여기 안에서 그렇게 써 있고, 엣지 펑션 같은 경우에도 빌드에서 올려 나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12번이 배포가 됐는데 조그마한 실수들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계속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늘 12시 반에 만들었다가 2시 2분에 마지막 배포가 됐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베이스에서 꽤 긍정적으로 봤었던 게 제가 요청을 했던 모든 값들이 다 로그가 찍혀요. 그리고 24시간 기준으로 다 찍히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백엔드 개발자한테 요청해서 나온 API처럼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었다.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라스트아워 말고 24시간 이전에 보면은 제가 미친 듯이 요청을 했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때 보면은 에러 로그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에러가 막 있죠. 맨 처음에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에러를 마주하면서 천천히 고치다 나가면은 언젠가는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요청사항 중에 앱뿐만 아니라 맥도 배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데스크톱 앱으로도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똑같이 잘 돼야겠죠? 빨간줄 쓸 때마다 무서워요. 그래도 실행은 잘 됐네요. 여기도 아까 테스트 1 코드 팩토리 IO 로그인 하면은 뭐지?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맥을 지금 처음 실행시켰기 때문에 맥은 못 본 걸로 하시고 외부로 해볼게요. 일단 실행이 됐다는 거에 의의를 두죠. 사실 맥OS도 엑스코드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권한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깜빡했네요. 잠깐 웹에서도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지? 생각 안 해봤는데. 네, 다행히 웹은 잘 되네요. 데이터가 없고. 값이 잘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참고로 디자이너도 없었기 때문에 UI도 대충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잘 열리고 지워지는 것까지 잘 봤네요. 휴. 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들도 쓸 수 있게 웹에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자, 파이어베이스라는 걸 쓸 거고요. 파이어베이스 init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명령을 치게 되면은
파이어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여기서 좀 은근히 실수하시는 것들이 나 호스팅만 할 거야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UX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행할 그 서비스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돼요. 스페이스바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눌러줘야 되고 지금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거니까 이그나이트 코드 팩토리 CRUD 플러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프로젝트 이름 어떻게 지을 거냐 기본은 너의 프로젝트 아이디가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엔터 누르죠. 그러면은 파이어베이스는 GCP 산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GCP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리소스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코드 시연할 때 이렇게 막아뜨면 참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파이어베이스 CLI에서는 너가 하고 있는 위치가 플러터 웹인 것 같은데 라고 그냥 알아서 캐치업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맞아 그냥 여기서 빌드하면 돼 선택을 해주고 리전은 이제 어디로 묶을 거야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시아에 제일 가까운 대만으로 설정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혹시 GitHub에서 자동으로 디플로이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제 로컬에서 빌드를 할 거기 때문에 노라고 할게요. 그러면 쭉 만들어지면서 파이어베이스의 설정 파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를 해주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쭈루룩 나오면서 뭐 실험적인 기능입니다. 써주셔서 고마워요. 문서 같은 거 여기 있고요. 버그 있으면 여기다가 제시해 주세요. 라면서 메시지가 쭈루룩 뜨고 잠시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웹을 알아서 빌드를 해준 다음에 빌드가 완료가 되면은 바로 배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버전을 체킹을 해주고 디플로이가 완료가 되면은 이 경로로 들어갔을 때 아까 봤던 웹이 뜹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테스트 1 다들 타이핑이 갑자기 빨라지시는데요. 아, 네, 이거 좀 이따 카톡방에 공유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봤던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카톡방에 공유하면은 다들 들어올 것 같은데. 자, IG 대시 요거를 확장을 해드릴게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실 대용량 트래픽에 대한 대응을 하나도 안 해놨기 때문에 디도스 같이 들어오면은 좀 많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여기 리스트에서도 풀 리플래시를 넣으려 하다가 못 넣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아, 한글이 잠깐 깨질 거예요. 웹의 치명적인 결함이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웹의 배포가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 웹 배포로 위젯북 같은 거를 디자이너한테 전달해 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디자이너가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요 웹링크 가면 똑같이 US를 볼 수 있다 라고 전달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다들 뭐라고 쓰실지 궁금한데. 테스트입니다. 네, 열심히 적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관리자의 특별한 권한 들어가면은 누가 가입을 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어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군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도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SMTP를 적용을 해서 이 메일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모자란 관계로 업데이트는 제가 다음 커밋으로 가름해서 링크를 대화방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라이브 코딩을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박수 한번 칠게요. 사실 대본이 없이 하는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아, 그리고 저희 12월 21일 날 인천 송도에서 데브페스트 할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기 웹도 웹 앱이 붙은 걸 보면은 파이어베이스로 작업이 돼 있고 플러터 앱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뭔가 데이터들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현실적으로 플로터 웹을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상용화된 웹이라고 생각하나요? 일단 SEO 이슈가 어떻게든 풀리기는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꽤 많이 접근했다라고는 들었는데 사실 웹 머썸밸리로 바꾸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까지 되면 괜찮겠다. 속도적인 측면은 꽤 괜찮았거든요. 사실 이번에 퓨처 플러터 웹을 플러터 웹으로 개발을 하면서 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요게 지금 퓨처 플러터 요것도 플러터 웹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이것도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뭐 세션에 대한 내용들 한글이 깨진 걸 보면 플러터 웹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쭉쭉쭉쭉 움직이는 액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드 오브 컨택트 영어로 바뀌는 거 이런 일반적인 웹 기능들은 되게 빨리 만들었고 실제로 이거 웹 다 만드는데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단순히 플러터 UI만 갖다 썼던 거기도 하고 오히려 살짝 걸렸던 게 여기 이미지를 넣는데 콜스 에러가 떠가지고 CF 연동하는 게 그게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걸렸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플러터 리버팟이 아니라 그냥 리버팟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플러터 리버팟입니다. 아, 그럼. 네. 그러니까 그냥 리버팟은 다트에서 쓸 때 리버팟을 쓰고요. 거긴 제가 오타를 냈네요. 저희 코드도 보시면은 리버팟을 플러터 리버팟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플러터 리버팟 쓰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 네. 그 프로바이더에서 아까 리슨을 쓰는 게 제빌드 막는 것 때문에 쓰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UI상의 해당 프로바이더의 변경으로 인해서 UI의 변경이 필요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 리슨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사실 이건 저도 개발하면서 느꼈던 건데 와치를 해놓으면 스테이트에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리빌드가 일어나고 리슨을 쓰게 됐을 때는 제가 선택적으로 리빌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컨슈머 위젯이 아니라 컨슈머 스테이트풀 위젯을 써야 돼요. 셋 스테이트를 따로 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변경이 된 거를 리슨을 통해서 감지해서 내가 원한 변화가 있을 때 셋 스테이트를 해줘라 하고 코드가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적인 리빌드는 좀 막을 수 있어서 가끔씩 쓰기는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정리하는 것만 조금 낚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스타벅스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 버려가지